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초안열전 11번째 시간입니다. 전담, 전형, 전횡, 삼형제에 대해서 전담열전에 실려있는 이 삼형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담, 전형, 전횡은요 차례대로 제 나라의 왕이 되는데요. 전담이 먼저 왕이 되고요. 그의 사촌동생 전형 그리고 그의 사촌동생 전횡이 차례대로 초안쟁패 시기에 마지막 제나라의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초안쟁패 그 경랑의 시기에 제나라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보려고 일어났던 그러나 범상치 않은 그런 인물들이었고 나름대로 초안쟁패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항우에게 대항했던 그래서 항우를 많이 괴롭혔던 그런 형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씨의 유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전씨는요 본래 순임금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주나라 무왕이 이제 천하를 평정을 하고요. 주나라 왕실을 세우고 봉건 체제를 이루게 되죠. 그 봉건 체제를 이룰 때 각 제후국들을 보내서 자기 친척들을 먼저 보내고요. 또 공을 세운 그런 공신들을 보내서 각각의 제후국을 세울 때 그때 진나라도 세우게 되는데요. 이 진나라는 순임금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 여기 보시면 제가 파란 색깔로 커서가 보이시죠? 이 진나라인데요. 이 진나라는 특이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순임금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 계보를 따르면 요순 우탕무입니다. 그래서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임금의 자리를 선양을 하죠. 그러면 순임금의 후손은 왕위를 양보한 그런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주나라 무왕 때 제후국들을 분봉을 하면서 진나라를 세우고 그 진나라의 후손들로 순임금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진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아무튼 이 전씨는 그 조상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순임금의 후손이고요. 진나라의 후손이 됩니다. 그런데요. 공자완이 나라를 버리고 기원전 672년에 제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나라는 해안가로 있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소금과 철들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제나라의 망명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제환공 시절에 제나라의 신하가 되어서요. 이들이 장사수완을 발휘를 해서 꽤 제나라 조정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요. 점차 세력들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처음에는 이제 진나라로 세울 때 진나라에서 순임금의 후손들을 규시성을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진시로 바꿉니다. 진시로 바꾸다가 그 다음에 후에 전시로 다시 성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나라에 들어온 순임금의 후손들은 진시가 아니라 여기 말하는 진시가 아니라 전시로 이렇게 바꿔서 그 이후에 이제 제나라에서 세력을 키워나가게 되는데요. 이들이 제나라에서 점차 민심을 얻어갑니다. 민심을 얻어가서 기원전 386년에 강씨왕조 그것을 우리가 강제라고 합니다. 제나라가 강씨가 제나라의 왕이었을 때 그때 시기를 강제라고 그러고요. 이제 강씨왕조 그러니까 원래 제나라는 강태공의 후손이거든요. 강태공의 왕조를 몰아내고 제나라의 왕족에 대해서 통치합니다. 이때부터를 전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씨가 제나라를 통치하는 시기다. 그래서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조 시대의 한 나라가 성씨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단순한 폭력으로 뒤집어 엎었다 또는 이제 전씨가 일방적으로 힘이 세서 엎었다는 그런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전씨들이 상당히 이제 제나라에서 민심을 얻어가서 점차 왕의 자리까지 제후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은요. 이것은 춘추전국 시대 통틀어서 참 드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제나라에서 전씨가 일단 왕이 된 후에는요.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오히려 강씨들은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씨의 강력한 영향 아래 이 제나라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전씨들은 아주 특별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닥쳤을 때 항상 하나의 기운이 일어나서 그 위기를 타개하는 아주 특이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즉 나라의 위기를 닥쳤을 때 전씨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왕들보다 더 큰 신망을 얻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이제 전국시대 사공자라고 그러죠.
사공자의 맏형격인 맹상군이죠. 제가 맹상군 열전편에 이 전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올려놨습니다만은 이 맹상군이야말로 정말 진나라가 한참 기운을 발할 때 이 맹상군이 진나라가 동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 10여 년 정도를 진나라를 막아냈던 그런 사람이 이 맹상군 전문이거든요. 또 우리가 악의 전단 열전에서 제가 이제 전단 장군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전국시대 중후반기에 이 제나라가 존망이 위협받는 아주 강력한 침입을 받는데 그 장군이 바로 악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 중후반기에 연나라하고 같이 붙어있던 제나라가 치열하게 서로의 생존의 문제까지 나라의 존망을 걸고 싸움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연나라의 악의 장군이 이 제나라를 침공을 해서요. 제나라의 모든 성들을 다 함락을 시키고요. 성 2개만 남을 정도로 연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요. 다 연나라로 넘어갔을 때 그때 그 절체절명의 제나라의 존망의 위기에서 제나라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전단 장군입니다. 우리가 화우지개라고 그러는데 소의 꼬리를 묶어서요. 거기다가 불을 붙이고요. 소들에게 아주 기이한 형상의 옷을 입혀서 연나라 군사들 한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그 이후에 연나라가 지게 되고요. 차례 빼앗겼던 성들을 모두가 되찾는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전단 장군은요. 그때 당시에 정말 말단 관리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이 전단 장군이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을 해가지고 위기에 나라가 거의 넘어갔던 연나라의 거의 나라가 넘어갔던 이 제나라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전단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씨들이 그냥 제나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 역성혁명이 일어난 건데요. 성씨가 바뀌었죠.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위기를 닥쳤을 때마다 이 제나라를 구했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신망을 얻었던 사람들이고요. 이 전씨들이 득세하고 난 이후에 제나라에는 강씨의 흔적들은 거의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전시 세상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담, 전영, 전횡의 이 삼형제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도 역시 이제 초안쟁패 시기에 활약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원전 209년 진승과 오강의 난, 이 난을 통해서 이들도 역시 제나라에서 봉기하게 되죠. 자, 이 이제 진승과 오강의 난이 일어나서 대택향에서 난을 일으킨 후에 진현이라는 곳에 이제 본거지를 두고 그때부터 반란의 불길이 이 진현에서부터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그때 주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불이라는 사람이 위나라를 공격하는데 이제 진승이 명령을 하게 되죠. 주불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주불이 위나라를 공격을 하고 그 위나라를 공격해서 이 주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자기 왕위를 포기하고 위그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율표열전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주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가 진현입니다. 진현에서 주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주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주불이 이 위나라 땅을 정복을 하고요. 위나라 땅을 정복을 하고 이어서 제나라 땅의 적지역까지, 적당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요 전담이 바로 어디 사람이냐면 적당의 사람들입니다. 이 적당에서 살고 있었던 전씨의 공족 출신들인데 전담이 이제 바깥에는 주불이 와 있습니다. 주불이 이 적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전담이 고을의 젊은이 수백을 거느리고 자신의 노복 몇을 포박해서 현청으로 현령을 만나러 갑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요. 반란군을 몇 명 잡아왔는데 이자들의 처리를 여쭙고자 하오니 현령을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속이는 거죠. 자기의 노복을 이제 포로라고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담은 이제 현령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전담은 그 자리에서 현령을 쳐 죽이고 적당의 토와 관리들 그리고 고을의 젊은이들을 다 모아놓고 선언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흔히 보는 방식이죠. 초안쟁패 시기에 역시 항량도 회계 땅에서 이런 식으로 현령을 먼저 보고 현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 현령을 이제 항우가 죽이고 현령이 됩니다. 현령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거병을 하는 이런 패턴들은 이때 초안쟁패 시기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전담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방의 제후들이 지금 모두 진나라에 반기를 들어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우리 제나라도 자립해야 한다.
제나라는 원래 전시의 나라인데 나는 전시이니 내가 제나라 왕이 되는 것이 지당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졸지에 제나라 왕이 되고요. 바깥에 와 있던 주부를 쳐서 쫓아내고요. 동진에서 제나라 전역을 평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초한장패 시기에 이 전담이라는 사람이 제나라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요때 요 지도를 보시면은요. 장안의 군대가 위나라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임제가 이제 위나라의 수도거든요. 이때 위구가 여기 있었는데 장안의 군대가 와가지고 요 임제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구가 이제 제나라 즉 전담에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자, 이때 임제에서 그래서 이제 구원 요청을 받고요. 이쪽까지 와서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위나라, 제나라 이 연합군을요. 장안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때 허무하게 전담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장안의 공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전담의 사촌 동생 전영이 패잔병으로 수습하여서 동화로 달아나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동화죠. 여기가 동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임제로 구원을 하러 왔다가 위나라를 도와주러 왔다가 장안에 의해서 전담이 어처구니 없이 죽고요. 그 다음에 전담의 사촌 동생 전영이 동화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묘한 일이 겹쳐서 발생하는데요. 제왕 전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제나라 사람들이요. 전날 제왕 건의 동생 전가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고요. 전각을 재상으로 전간을 장군으로 삼아서 제후들의 군사를 대항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나라 사람들이 이제 전담을 배반한 거예요. 이때 전영은 임제에서 싸우다가 전담이 죽고요. 패잔병들을 모아가지고 전영은 동화로 왔는데 이때 동화로 온 이 제나라 사람을 돕기 위해서 즉 전영과 그 패잔병들을 돕기 위해서 누가 동화로 달려오게 되냐면 항량이 일로 달려오게 됩니다. 자, 항량이 동화로 와가지고 이제 진나라 장군 장안의 군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까지 왔던 이제 이쪽까지 왔던 진나라 군대들이 다시 서쪽으로 밀려납니다. 항량은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자, 요 사실을 좀 알아야 전후 관계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전담이 죽자 제나라 사람들이 전가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전영은 패잔병이 되어가지고 도망갔지만 전영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죠. 그리고 이 전영을 도와가지고 그때 항량이 동화에서 진나라를 물리치고 서쪽으로 도망가는 진나라를 항량이 쫓아가기 시작했더라. 이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실의 전후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영이 말씀드렸던데 제나라 사람들이 이 전가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에 화가 나서 이 전가를 물리쳐버립니다. 전가를 이때 쳐서 몰아내고 전가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초나라로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전각과 전가는 조나라로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전영은 전담의 아들 전부를 제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재상이 되고요. 자신의 동생 전횡은 장군이 되어서 제나라를 평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전영이 자기 사촌형이 전담이 먼저 제나라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전담이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사촌형 전담의 아들 전부를 제나라의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 여기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염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 전형에 대한 예의를 표현한 거죠. 물론 실질적으로 힘들은 자기가 갖게 되지만 전부를 제나라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묘하게 나름대로 어떤 덕 같은 것도 가지고 있었고 예의 같은 것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순임금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순임금의 후손들이 뭔가 어떤 나름대로의 전통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사마천도 이 전시들을 대단히 아까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전영이요. 전담의 아들, 자기 사촌형의 아들 전부를 제나라 왕이 세우고 그 제나라 사람들이 세웠던 전가는 초나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된 거죠. 그때 항량은요 장안을 계속 쫓아갑니다. 서쪽으로 도망가는 장안이 계속 쫓아가는데
장안이 계속 도망가는데 일방적으로 쫓기는 것이 아니고 함양에서부터 계속 장안은 지원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점점 장안이 강해집니다. 그러자 항량이 자기 힘으로 이 장안을 공격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요. 조나라하고 제나라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장안을 같이 치자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량은 그럴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영이 동하로 가서 피해 있을 때, 동하로 도망갔을 때 그때 항량이 동하로 가가지고 장안을 쳤기 때문에 전영이 살아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량 입장에서는 능히 도움을 요청할 만한 명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전영이 이때 그 제안을 받고요. 초나라로 도망간 전가를 죽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초해왕이 거절하자 항량의 원군 요청에 대해서 전영이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량의 입장에서 보면 전형은 괘씸한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려고 동학까지 가서 죽을 위기에 진나라 장안에게 죽을 위기에 당해 있던 전형을 구해줬는데 막상 도움을 청하자 전가를 자기에게 도망가 있는 초나라에 도망가 있는 전가를 죽일 것을 요구하니까 항량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죠. 그래서 항량이 어쩔 수 없이 자기 혼자 여기 보면 지도에서 보세요. 동하에서부터 이 정도라는 곳까지 나라 장안 장군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 정도에서요. 장안에게 역습을 당해가지고 항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항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항우가 등장해서 이때 장안도 이제는 이쪽에 하수 즉 이 황하 남쪽에 반란군들이 다 진압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량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고나라를 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거록성 전투인데요. 항우가 초나라 군사들을 정비를 해가지고 거록으로 올라가서 이제 거록성에서 정말 이 초한쟁패 시기에 또 중국 전체를 통틀어서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거록성 전투를 벌이게 되죠.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요. 항우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전형이 굉장히 괘씸한 놈입니다. 왜 그러냐면 항량이 자기를 도와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자기 목숨을 구해줬는데 위급할 때 오히려 조건을 걸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우가 이 일로 인해서 전형에게 원한을 갖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항우가 이제 서쪽으로 진출을 해서 함양을 정복을 하고요. 그래서 천하를 통일합니다. 모든 제후들이 항우의 위력 앞에, 항우의 그 놀라운 힘 앞에 다 굴복을 하고 말고요. 그래서 천하를 이렇게 분봉을 하죠. 분봉을 하는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여기가 제나라 지역인데요. 이 제나라를 세 등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도를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도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기가 제나라 지역인데 제나라를 제북, 교동, 제 이렇게 세 나라로 3등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왕 전부를 교동왕으로 삼고요. 제나라 장수 전도를 제왕으로 삼고요. 전안을 제북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때도 역시 이제 전시 세상이에요. 제나라는 어쨌거나. 그런데 이 전도하고 전안은 항우를 따라가 가지고 함양까지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우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공로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전안을 각각 제왕으로 삼고 제북왕으로 삼고요. 원래 전영이 세운 사람이 전불인데 전불은 교동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실력자 전영은 배제시켜 버립니다. 자, 여기에서요. 사실은 이제 항우의 체제, 항우의 분봉 체제가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전형에서부터 이제 항우의 분봉 체제가 또 항우의 서초패왕 체계가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또 한 사람이 이제 장이와 진여죠. 이 진여가 또 앙심을 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항우가 천하의 제후들을 분봉을 했을 때 앙심을 품은 사람이 동쪽에서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형과 이제 진여였고요. 서쪽에서는 파초 지방에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유방이겠죠. 유방이 이 양쪽에서 서쪽에서는 유방, 동쪽에서는 이 전형이라는 사람이 또 진여라는 사람이 이 항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요. 실제로 전형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나라를 이렇게 3등분을 해놓으니까 이 제나라에서는 현재 누가 제일 힘이 세냐면 바로 전형이 힘이 센데 전형만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형이 전도와 전안, 주부를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나라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항우의 입장에서는요. 괘씸한 일이거든요. 자기가 세웠던 전안, 전도, 주부를 다 제거해버리니까 이 반란이 너무도 명백하니까 항우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제나라를 칩니다.
이 제나라를 치는 가운데서 전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담도 죽었고요. 전담의 뒤를 이어서 그의 사촌 동생 전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항우가 이때 잔혹하게 제나라 만나는 사람들 모두를 살육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나라 사람들이 똘똘 뭉칩니다. 그래가지고 전형의 동생인 전용을 중심으로 또 제나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향에서 항우와 맞서 싸웁니다. 요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제 제나라가 또 굉장히 위기를 당한 이 순간에 한나라의 유방이 팽성을 함락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제가 이전에 초안쟁패에서 너무 많이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팽성을 함락을 하자 항우는 급히 팽성으로 돌아가고요. 전횡은 보세요. 전형의 아들 전광을 왕으로 삼고 자신은 재상이 되어 제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전형도 자기의 전담의 아들, 사촌형의 아들을 전부를 왕으로 삼았고요. 또 전형이 죽자 또 전횡도 자기 형을 본받아가지고 자기 형의 아들 전광을 왕으로 삼고 자신은 재상이 됩니다. 뭔가 여기도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묘한 법도가 있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아무튼요. 자,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횡이 이제 제나라를 다 지배해서 제나라를 다 통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제를 다 통일해 버립니다. 이 전횡이. 한 3년 정도 시간을 흐른 다음에요. 형양과 성고에서 항우와 유방이 대치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때 한신이 북보를 시작하게 되죠. 한신이 북보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위나라와 조나라 이쪽을 북방을 다 정복을 하고요.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아서 제나라를 이제 한신이 공격하기 바로 그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때 여기기란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여기기란 사람이 등장하면서 여기기가 유방에게 갑니다. 지금 한신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제나라를 공격을 하는데 내가 이 제나라에 가서 내 말로 그들을 설득해서 유방 당신에게 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방 입장에서는 나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기가 제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그때 제나라에는 우리가 말씀한 대로 전광이 왕이고 전횡이 재상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여기가 이제 제나라로 들어가서 설득을 합니다. 한나라로 돌아오도록 한나라 밑으로 귀속하도록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이제 제나라에서는 한나라에 대해서 방비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때 한신이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죠. 한신이 밑에 있던 이제 괴철이 한신을 설득을 하죠. 이대로 있다가는 당신의 공을 전부 여기기란 사람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지금 한왕이 즉 유방이 제나라를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었고 당신은 일단 제나라를 공격하라는 유방의 명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나라를 공격해야 됩니다. 아니면 당신이 여기서 모든 공로를 다 잃고 맙니다. 괴통이 이렇게 말하자 한신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계를 풀고 한신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제나라를 한신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요. 이 임제를 공격해버립니다. 그때 전광과 전횡이 각 도망가는데요. 도망가기 직전에 여기기를 삶아 죽이게 되죠. 여기기가 비참하게 죽고 말지요. 그래서 이때 임제를 버리고 전광과 이 전횡이 각각 떨어져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신이 제나라 왕 전광과 또 이때 항우가 용조를 보내게 되죠. 항우의 가장 사랑하는 그런 용장이죠. 용조를 보내가지고 제나라를 도와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한신과 제나라 왕과 초나라 원군 용조와의 싸움을 우리가 유수전투라고 그러죠. 이것도 제가 한신편에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신이 유수전투를 통해서 전광을 죽입니다. 그리고 용조도 죽이게 되죠. 전횡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 있다가 전광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신이 제나라 왕이 됩니다. 그래서요. 전담, 전형, 전횡으로 이어지는 3형제가 계속 제나라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한신과 조참, 관영 이 세 아주 한나라의 가장 강력한 그런 용장들이죠. 이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해가지고 제나라를 모두 정복해 갑니다. 전횡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요. 양나라 팽월에게 도망을 갑니다. 제나라하고 팽월 간에는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팽월 밑으로 잠시 숨어 들어갑니다. 이제 천하는요. 유방에 의해서 통일이 됐습니다. 유방이 황제가 되자 이 전횡은요.
목숨의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동쪽의 한 섬 오호도라는 곳으로 5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탈출을 합니다. 자, 섬으로 탈출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우리나라의 한 섬과 또 연결이 되는데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조가. 이제 한나라에서 다 통일되고 천하가 안정이 됐는데 이제 이 유방의 입장에서는 한 고조 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되는 사람들은 항상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전횡이 한 섬으로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제 나라에는 그래도 전씨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전씨 왕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제 나라에는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고조가 사면을 시켜가지고요. 이 전횡 보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횡이 들어올 리 만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폐하의 사신 여기기를 삶아 죽였습니다. 듣건대 지금 그의 동생 역상은 한나라의 장군이 되었고 어진 인물이라고 하니 신은 두려워 감히 조서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평민이 되어 바다의 섬이나 지키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전횡이 거절합니다. 고조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역상에게 조소를 내려가지고요. 단속을 합니다. 너 전횡이 여기 오면 네가 네 형을 죽였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원한 때문에 전횡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조소를 내린 다음에요. 전횡에게 다시 조소를 보내가지고요. 전횡이 오면 크게는 왕으로 삼고 작게는 후로 삼겠다. 그러나 오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고조가 특정을 해서 네가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전횡은 할 수 없이 자신의 빈객 두 사람과 함께요. 역마를 타고 낙양으로 향하다가 낙양에서 30리쯤 떨어진 시양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30리길에 이르렀는데 자기를 데리러 온 그 사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나라 왕과 함께 남쪽을 바라보고 고라고 일컫는데, 그러니까 남쪽을 바라보고 독립을 했었는데, 동등한 위치에서 독립했었는데 지금 한나라 왕은 천자가 되었고 나는 도망친 포로의 몸으로 북쪽으로 향하여 그를 섬겨야 하오. 이 치욕스러운 마음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어. 나는 남의 형을 삶아 죽였는데, 여기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역상의 형 여기기입니다. 나는 남의 형을 삶아 죽였는데 앞으로 그 동생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같은 군주를 섬겨야 하오. 비록 그가 천자의 조소를 두려워하여 나를 괴롭히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어찌 스스로 마음속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없겠소? 자, 그리고 여기서 전횡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폐하께서 나를 보고자 하시는 까닭은 내 얼굴을 한번 보려는 것에 지나지 않소. 이 전횡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한번 얼굴을 보려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 마음은 없는 것이 틀림없어. 폐하께서 낙양에 계시니 지금 내 목을 베어 30리를 말로 달려가면 모습이 썩지 않아 알아볼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자신의 목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결하죠. 그 사신이 그 전횡의 시신에서 목을 잘라가지고요. 그대로 가서 고조에게 갖다 줍니다. 고조가 그의 얼굴을 보고 웁니다. 그러면서 감탄을 합니다. 아, 역시 까닭이 있었구나. 한낱 평민에서 몸을 일으켜 세 형제가 번갈아 왕이 되었으니 어찌 어질지 않겠는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들이 무력으로만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제 나라 사람들에게 어진 덕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한 고조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후하게 추려줍니다. 그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두 빈객도 전횡의 무덤 옆에서 구덩이를 파고요.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자결을 하고 맙니다. 자, 그 소식이요.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그 섬에서 숨어 있었던 500명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 500명의 사람들도요. 전횡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모두 자결을 하고 맙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500명이 모두 자결을 합니다. 이 얘기가 아주 특이한 얘기죠. 이런 이야기의 스타일을 사실은 누가 좋아하냐면 사마천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얘기죠. 의리를 지키고 어떤 명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마천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마천이 후대 내가 이런 면 때문에 기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군산시, 우리나라예요. 군산시 어청도와 충남 보령시의 이연도라는 섬에요. 전횡과 그의 부인, 딸을 시신으로 모신 사당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가시면 여러분 사당이 있답니다. 여름 휴가에 혹시 이제 섬으로 여행을 하실 분들은 여기 한번 가보셔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섬에서 이제 어부들은 누군가 뭔가 의리가 있고 조금 또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사당으로 섬겨놓고 이제 이 풍어제와 함께 또 이들을 섬기는 그런 축제들을 많이 하죠. 특별히 이 어청도와 이연도에서는요, 이 장군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전행과 그 부인, 딸을 모신 신당에서, 사당에서 아마 장군제가 같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청도에 가면 전행에 관한, 전행이 어떻게 해서 이 어청도를 왔는가, 자, 그 얘기를 실어놓고 자세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 어청도를 지나가지고 이연도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 500명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 여기가 청도시거든요. 이 청도시 앞에 전횡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있었던, 제가 추론을 해보면 여기에 있었던 500명이 전횡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이 섬들로 오지 않았을까, 어청도를 지나가지고 이연도까지 오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그렇게도 추론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재밌는 것은 이 어청도와 자 이연도에 이들이 500명의 전행을 따랐던 사람들 500명이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팩트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이제 열전에 보면 사기 열전에서는 이들이 이제 전행이 먼저 죽고 500명도 그것이 어청도였건 이연도였건 아무튼 같이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요. 자, 사마천이 이들의 사명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심하구나. 괴통의 계책이 제 나라 전횡을 혼란스럽게 하고 회의물을 교만에 빠지게 하여 이 두 사람을 망쳤구나. 참 안타깝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회의무, 즉 한신을요, 사마천은 조금 낮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후대에 한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사마천은 한신을 좀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교만했다고 이제 회의무 열전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횡의 절개는 고상하여 빈객들마저 그 의리를 사모하여 따라 죽었으니 어찌 이보다 더한 현명함이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그의 사적을 열전 속에 넣었다. 제 나라에 계책을 잘 세우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 텐데 전횡을 보좌하여 나라를 지키지 못했으니 어찌 된 일인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사마천이 이 의리, 이 현명함, 이 사람들의 이 의리로 뭉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의 사적을 열전 속에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제 나라에 인재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찌 좀 전행을 잘 도와서 전행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어떻게 해서 그 인재들이 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전행을 도와주지 못했는가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사마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전담, 전영, 전횡, 나름대로 이 순임금의 후손으로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뭔가 뼈대 있는, 그리고 의리와 원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았고요. 이 사마천은 이들의 그 의리, 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의리로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열전 속에 담아서 후대에 전달해 주면서 나름대로 그들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까지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